오늘 처방 대 처방 사연을 만나보겠습니다. 2018년 3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사연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5년의 사랑을 키워오다 결혼에 꼴이 나고 3년간 처가에서 더부살이 하던 저희 부부는 3월 1일부터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게 됐습니다. 어렵게 장만한 집이다 보니 퇴근이 기다려지고 주말에도 집에서 모든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야, 우리 오늘 극장 갈까? 극장은 무슨? 어? 우리 집이 극장보다 더 좋은걸? 맞아. 내가 팝콘 튀겨올 테니까 자기는 보고 싶은 영화 고르고 있어, 알았지? 좋다. 독립하니까 이렇게 좋은 걸. 사실 엄마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둘만의 아지트가 있다는 건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인 것 같아. 팝콘에 맥주 추가요. 저희가 사는 집은 둘이 살기엔 딱 좋은 24평 작은 아파트였는데요. 시장도 가깝고 고속도로도 가깝고 등산도 좋은 산도 있고 공원까지 모든 게 다 주변에 있는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까운 데 있었더라고요. 바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 주차 라인이 어찌 그리도 폭이 좁은지 가끔은 줄자 들고 규격에나 맞게 그려놓은 건지 재보고 싶더라니까요. 자기야, 오늘도 주차하느라고 몇 바퀴 돌았는지 몰라. 다른 건 다 좋은데 그게 좀 아쉽다. 에이, 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든지 해야지 뭐. 게다가 주차들은 어찌 그리들 다들 못해 정말. 맞아. 다 지 맘대로 주차를 안 했어 그냥. 진짜. 에이, 밥이나 먹자. 알겠어. 주차 빼고는 다 좋은 신혼생활이 계속되던 어느 날 드디어 사고가 생겼습니다. 출근하려고 보니까 제 차 앞에 엉망으로 이중 주차를 해놓은 사람이 있지 뭡니까? 전화를 10통도 넘게 했지만 전화도 안 받고 정말 열받아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 출근 시간에 조금 늦겠다고 회사에 전화를 하고 엉망으로 이중 주차를 한 차를 밀었는데 아이고 그만 앞차와 쿵 하고 부딪히는 게 아닙니까? 이게 뭐? 이 주차만 잘 해놨어도 안 생긴 일인데 이거 정말 이거 차 주인은 전화도 안 받고 미치겠네 정말. 그때였습니다. 그렇게도 애태우던 엉망진창 차 주인이 나타났는데요. 앞차와 부딪힌 모습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면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 아저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나는 분명히 주차를 잘했는데 왜 제 차랑 이렇게 박치기를 해가고 있는 거야?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 다 물어내요. 내 차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나 뽑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 차 이거 어떡할 거야? 이 아저씨 진짜 내가 못 살겠네. 차주희 씨가 김혜경 씨입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주차를 잘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뭐예요? 나는 출근이 지금 늦었고 그래서 밀었고 그런데 당신 차가 비뚤게 주차돼서 이렇게 쭉 가다가 그냥 부딪힌 것 뿐이고 난 책임 없으니까 아줌마 알아서 했어요. 이 아저씨 웃긴 아저씨 내 차를 왜 밀어 내 차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차인데 왜 밀어 이 아저씨 진짜 웃긴 아저씨야. 몰라 네,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네. 김사연 씨, 예? 이런 일 있었죠? 저요? 이건 있었어. 이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연기가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럴 뻔한데 그럴 뻔했는데 그 앞차와 부딪히려고 하는 순간 제가 힘으로 밀었어요. 그래요? 그런 적은 있어요. 정말 부딪힐랑 말랑 할 때 다시 힘으로 미는 거지. 앞으로 가서. 다시 가서? 내 몸에 부딪히라고. 내 몸에 부딪히라고. 아니 어쩜 이렇게 파워도 세? 내 몸이 쿠션 작용을 해서 안 부딪힌 건 있어요. 차라리 차를 잡아 당기지 그랬어요. 아니 이미 이게 밀려가지고 바퀴가 막 쓱 나가니까 대책이 안 쓰는 거 이게. 김정규 교수님도 그 이중 주차 때문에 좀 곤란한 적 있지 않았어요? 이중 주차 하시겠습니까? 마음 조각과 아름다운 분이신데. 아니 이중 주차를 안 했지만 한 사람들 때문에 곤란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예, 그렇죠. 잠시만요. 이중 주차 하신 적 있습니까? 저는 이중 주차는 안 하는데요. 제 앞에 되어 있어서 고생한 적은 있죠. 진짜 급할 때는 정말 곤욕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 글마음 조각가 김정배 교수님께서 어떤 현명한 방법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은 문자를 먼저 보내고요. 그리고 한 5분 정도 기다렸다가 안 오면 전화를 하죠. 와, 5분을 기다려? 와. 5분을 기다려요. 문자 내용은 뭔가요?
당장 차 빼. 혹시 생각 있는 거야? 뭐 내가 글마음 조각가인데 널 조각 내겠어. 뭐 이런 건가요? 아, 네. 그렇진 않고요. 네. 이제 제 사정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근데 보통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나오죠. 네. 안 나왔던 경우도 혹시 있었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정말 다행이네요. 정말 조각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차를 이렇게 저렇게 조각할 뻔했는데 큰일 났을 뻔했습니다. 김사 소장님 이런 거 못 참죠? 저요. 네. 상습 이중 주차자일 것 같아요. 저한테 왜 그래요, 진짜. 아, 김수아 씨 저한테 막 지금 그 입술도 왠지 그 주차 시비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오늘 김지아 씨 같은 사람 딱 만났잖아요. 아까처럼요. 네네네네. 상황 그잖아요. 네. 저는 그냥 물어줬어요. 더 이상 안 싸우고. 못 이겨. 이런 사람 그러니까요. 그렇죠.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근데 있는 거예요. 저는 이중 주차를 웬만하면 불안해서 잘 안 해요. 네. 저는 누군가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민폐 끼치고 이러는 게 너무 저는 좀 약간 그래서 네. 그래서 그렇게 주차 라인 중간에다가 이렇게 주차를 하신다고. 아예 이중 주차를 못하게. 아예 이중 주차를 못하게. 앞까지 가로막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떤 인성이 아니고 지능에서 따르는 거예요. 전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아 누구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야. 저 역시도 만약에 침 아무데나 뱉고 쓰레기 아무데나 버릴 수 있겠죠.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싫어할 거야. 이거는 지능 문제예요. 전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저지능의 역할을 김세아 씨가 아주 충실하게 소화를 좀 해주셨고요. 자, 산에 대한 처방전 김상남 소장님과 김정배 교수님의 처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상남 소장님, 일단은 엉망진창으로 이중주차 한 사람과 차를 민 사람, 이 손해배상 청구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주셔야 될 것 같아요.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네.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뭐 제가 이런 보험 쪽에 관련 뭐 전문가니까요. 네네. 또 보험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누가 잘못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면 그 차 주인이? 이중주차 한 사람이 잘못한 거 아닌가요? 애초에 원인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네. 그 앞에다 그러니까. 왜 주차 라인이 설사 모자란다 하더라도 저기다 받치고 걸어왔어야지. 차라리. 왜 이렇게 해놔? 네. 이럴 수도 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이중주차된 차량을 밀은 남편이 잘못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 네. 불공평하다. 제가 법관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좀 약간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중주차된 차는 어떻게든 밀지 마시고 부딪힐 것 같고 여러 가지 위험이 동반된다면 레카차를 일단은 불러야 되나 레카차? 그래도 당장 레카차 불러서 당장 알아. 견인을 해야 될까요? 그러지는 마시고 네. 또 전화해서 좀 나오라고 했고 만약에 방금처럼 전화 안 오면 또 문자 진짜 안 보내고 받아. 네. 진짜 이거 답답하죠. 근데 그분들도 좀 이중주차 해놓으면 불안하면 네. 저 같아도 예를 들어서 한 번 했으면 휴대폰을 계속 보게 되거든요. 맞아요. 혹시 맞아요. 근데 이제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그냥 한번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이중주차 했을 때 민 사람이 잘못이에요. 이제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중주차의 실질적인 직접적인 어떤 행위를 한 분. 하지만 이중주차를 잘 해놨어요. 잘 해놔서 발통이라고 할 뻔했네 또. 네, 바퀴. 발통. 저희 동네에선 발통이라고 쌍발통 하거든요. 이런 거요? 이거 고급진 단어. 야, 그렇죠. 오랜만에 듣네요. 사전에도 안 정확히 나오는. 들어간 이 발통을 네. 조향 장치를 제대로 안 해놓고 또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약간 비틀게 해놨다면서요. 그렇지. 그러면 이제 그렇죠. 밀면 쓱 옆으로 가는 거죠. 그래도 이제 밀을 때도 한 번 정도는 그런 바퀴의 어떤 위치나 조향 상태를 좀 봐야 되는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미시는 부분도요. 밀다 보면 틀어지면 여러 가지 알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처음에 이중주차를 하신 분도 잘못은 뭐냐? 왜 제대로 이중주차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분도 과실은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아예 없는 건 아니군요. 아예 없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한 발자국 더 깊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중주차를 해서 밀고 있는데 네. 바르게 해놨는데 내가 밀었어. 네. 밀다가 거기에 주차된 차량과 부딪힌 거잖아요. 네네. 근데 주차된 차량이 엄마 정지선이 아니고 그 주차 라인이 있죠. 네네네. 주차 라인을 물고 앞으로 나와 있던 거야. 주차 라인을 벗어나 있던 거야. 오호. 그럴 경우에는 그 주차 라인에 나와 있던 그 차량도 과실이 있는 거죠. 앞차도. 그렇죠. 아, 그렇구나. 그렇죠. 그러면은 가장 아주 올바르게 주차를 해야만 과실 날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 거네. 그렇죠. 면할 수 있죠. 어허. 일단 이중주차를 하더라도 정확히
이 조향 장치를 핸들을 정확히 해놓은 상태에서 이중 주차를 해야만이 네. 그 부분의 과실을 면할 수가 있죠. 그러면 소장님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일단 이중 주차를 했어요. 나도 네. 급해서.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올라갔습니다. 네. 이제 집으로 올라갔는데 근데 거기가 약간 언덕이었던 거예요. 네. 그 N으로 놓으니까 이제 밀렸죠. 굴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쿵 쳤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재치 있고 송구스러워요. 네. 질문이. 송구스럽대. 예. 차주인 잘못 아닙니까? 아니요. 차주인도 잘못이죠. 하지만 그 장소가 우리 같이 아파트 네. 어떤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될 장소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부분은 차주인이 잘못을 한 거고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이중 주차를 해서는 안 될 도로들이 있어요. 네. 아파트 구역 내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파트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는 니네들이 볼 때는 니네들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예. 여러분들이 볼 때는요. 네. 주민 여러분들이 볼 때는 평지 같지만 약간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언덕배기가 살짝 있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언덕배기. 그렇죠. 네. 있을 경우에는요. 관리사무소 측에서 하지 말아라. 이중 주차는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팻말이나 안내나 이런 걸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네. 못하게 어떤 제안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랬을 경우에 또 관리소에서도 일정 부분 또 책임을 그래요?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고지를 하지 않고 그렇죠. 주의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던 그렇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있는 거네요. 다 네. 책임을 져야 돼요. 오. 이거 정확히 안 하면요. 와, 이 부분은 진짜 처음 알았다. 그렇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 보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남편분 자동차 보험에서는 이 사람이 직접 조향장치를 하고 운전을 한 거 아니기 때문에 네. 본인이 들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제가 예전에도 맨날 뭐 약 팔듯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항상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라는 보험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네. 어떤 실비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여러 가지 뭐 상해보험이나 이런 데 그런 항목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일상생활에 누군가 내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럴 경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상생활 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을 해놨으면 네. 내가 고의는 아니잖아요. 부딪히게 하려고 한 그렇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실수기 때문에 이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거기서 뺏었을 수는 있다. 그렇죠. 실수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밀어서 한 거니까 아주 큰 사고는 아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예. 쿵, 예. 뭐. 어디가 좀 범퍼한 범퍼가 좀 흠집이 있거나 그렇죠. 그리고 뭐 뭐 그 정도였을 이런저런 텐데. 법적인 게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음. 그 다음 날 그분이 안에다 주차했을 때 그 앞에 이중 주차를 해서 당신도 한번 밀어러 나도 콩 하자. 그러면 뭐 수리 이런 거 더 각자 하면 되잖아요. 이거 제일 안 복잡해요. 저는 이렇게 싸나워요. 오늘 싸우다가 나온 것 같아. 오늘 아까부터 나한테도 계속 그러고 그러니까. 또 오늘 표독스러워. 진짜로. 김세현 씨 오늘 좀 무섭네요. 오늘 약간 오늘 반칙 캐릭터예요. 아니 오늘 봤을 때도 양보할 그러니까. 수 있는 김정배 교수님 양보할 수 없는 미덕 오늘 시를 부탁드려 그랬는데 이걸 똑같이 어떻게 야. 이중주차를 해서 이렇게 하자? 아니 왜냐면 법적으로 들어가면 이게 막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 소송이 그러면 되고 법보다 주먹이 가깝죠 이거. 아유, 소송하면 막 2년 3년 기다리느니 그냥 한번 기분 좋게 뭘 기분 좋아? 뭐가 기분 좋아? 한번만 콩을 할게요. 이렇게. 됐어. 그거는 재물손괴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 크게 큰 형벌을 받을 수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고의로 한 거잖아요. 오. 안 됩니다. 합의하에는 아, 합의하에 아유. 안 아, 돼요. 소장님 안 그거 말씀해 주지 말지. 김세현 씨 그거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니면 저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는 건 너무 똑같아서 유치하면 그분이 주차해 놓잖아요. 그러면 그분 옆에 바짝 주차해서 운전석에서 못 내리게. 자, 김세현 씨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 차주에 공영방송에서 아무도 오지 마. 네, 공영방송에서 설명해 드립니다. 네, 안 김세현 됩니다, 씨 안 의견과 돼. MBC의 의견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맞습니다. 말씀을 해드립니다. 네, 제 의견이에요. 네, 자 김정배 교수님. 제 이 못난 마음을 조각해 주세요. 그래요. 예. 아니 근데 자꾸 마음이 쏙 들죠. 우리 과예요, 교수님은. 사실은 결국에. 뭐 그런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서요.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중 주차를 해놓으면 사실은 이제 소방도로를 점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네. 이런 경우에 이 아파트에 이게 단순하게 차를 빼고 안 빼고의 문제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크게 들고요. 이거는 진짜 하나의 생명을 예, 그렇죠. 놓칠 수도 그리고 있다라는 행위예요. 아이들 놀 수 있는 또 그 안전지대가 있어요. 네. 거기에도 막 이중 주차를 많이 맞아, 하더라고요. 맞아. 맞아. 그건 진짜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저는 보통 주차를 하실 때 한 사람을 두 종류로 이렇게 보는데요. 이제 네. 그리스 로마 신화에 프로메테우스와 에피메니테스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들어보셨죠? 좀 쥐날라고 해 머리. 테스? 아,
일단 메테우스? 예, 네. 프로메테우스는 네. 우리 흔히 말하는 프로필의 이제 어원이 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네. 먼저 아는 자. 그러니까 어. 성경 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자동차가 프로필이거든요. 사람들의 다 연락처도 있고요. 그리고 그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주차하느냐에 따라 이력서를 세상에 내보이는 행위거든요. 인격이 좀 보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이미 그 차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네. 차를 함부로 주차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네. 물론 프로메테우스가 이렇게 그 제우스에게 이제 불을 훔쳐와서 인간에게 그쵸. 주잖아요. 네. 이 불이 자동차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자동차를 잘못했을 때 결국에는 코카서스 산에 이 돌멩이 올려서 간 독수리에게 그쵸. 쪼아먹는 계속 형벌을 쪼아먹히죠. 받죠. 예.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차를 미는 모습을 보면 이제 저는 인문학자이기 때문에 그 프로메테우스의 모습이 떠올라요. 아, 우리가 이렇게 밀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똑같이 그 다음에 됐어도 독수리에게 간을 쪼을 줄 알면서도 네. 그런 일을 또 반복하는 거죠. 어리석게. 네. 근데 프로메테우스는 프로필 먼저 앉아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알고 아 내가 지금 이런 행위를 또 하면 나도 이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지혜롭게 판단하고 주차 문화를 좀 형성하면 좋지 않을까 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중 주차를 가지고 어떻게 프로메테우스까지 갑니까? 진짜 그리스 예. 신화까지 나오니까요. 지금 그 돌덩이 밀고 올라가는 애 말하는 예, 거죠? 지금 그렇죠. 분위기가 예. 어떤 분위기냐면 이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끄덕 안 하면 조금 약간 없어 보이잖아요. 네 없어 보이니까 예. 다들 지금 눈은 그래요. 동공은 지진이 나는데 아는 척하고 있어. 끄덕끄덕을 하고 예. 있어요. 아,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초등학교 아이들도 잘 아는 얘기라서. 그래요. 우리 초등교육까지 마치고 예, 우리 대학 교육까지 마쳤는데 신화를 안 예. 읽었나 봐요, 내가. 네. 아, 네. 자, 그러면 오늘 김정민 교수님의 처방은 시로 바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 김진여 시인의 선이라는 작품을 좀 낭송해드리고 싶습니다. 선할 선. 예, 선. 주차장에 선이 있죠. 아, 그 아, 선인가요? 라인. 예, 네. 뭐 그리고 착할 선자이기도 하겠죠. 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음악과 함께 배선자는 듣도록 아니겠죠? 하겠습니다. 배선자는 아니겠죠? 그건 아닐 거예요. 아. 예. 선, 김진여. 주차장에는 많은 선들이 그려져 있다. 턱도 없고 늪도 아닌 선은 글자가 아니고 울타리가 아닌데 그것을 아무도 넘지 않는다. 선은 곱고 기도하지 않아도 길다. 선에는 인생이 빠져 있지만 선을 따라 걸으면 난간 위를 걷는 기분이야. 우리는 떨고 대결한다. 왼쪽과 오른쪽이 되어 줄다리기를 한다.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서 선은 공평하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며 선이 자란다.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며 돌이킬 수 없게 우리에게 선이 생겼어. 적당한 거리로 우리는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 있다. 주차장은 텅 비어 있고 아이들이 선과 선 사이를 뛰어다닌다. 건반들처럼 선들이 차가운 음악을 연주하기 시작한다. 왜 이렇게 클로즈업 하세요? 세아 씨. 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려고요. 멋진 모습도 멋진 모습 나름이지 너무 클로즈업 해가지고 지금. 네. 아무튼 그 이중 주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중 주차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맞아요. 바쁘고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협소하면. 않으면 네. 그렇죠. 예, 저도 뭐 이중 주차를 한 적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하더라도 하면 왠지 좀 찜찜하잖아요. 누군가한테 찜찜하죠. 좀 피해를 준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핸드폰 이렇게 주시하면서 연락 오면 예. 바로바로 그래야죠. 즉각 대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차가 더러우면요 네. 밀기 싫어. 맞아요. 그건 있어요, 진짜. 진짜. 아니 나 이중주차 딱 그래도 이렇게 해놨구나. 밀라고 차 더러 진짜 이거 안. 그러면 딱 내가 이중주차를 해놨으면 맞아. 딱 화장지로 그 밀을 때를 예. 좀 닦아주고. 닦고 이게 야, 좀 그거- 배려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닦을 정도의 인성이면 이중 주차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아니 이중주차 했다고 인성이 안 좋은 건 그건 아니야. 아니죠. 그건 아니야. 편의에 네. 따라서 할 수도 그럼. 있는 건데. 나 아직 네. 마음 그러니까. 조각이 덜 됐나 봐요. 교수님 당장 그 조각하기에 조각해주세요. 아니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주차장이 사실은 아이들이 보기에는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악을 연주하듯이 이렇게 차를 주차하는 그런 마음도 아이들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뭐 괜찮죠. 음악을 연주하는 주차 라인이 건반이래요, 세상에.
으아. 새벽기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오늘 같이 새벽기도 같이 준비하세요. 그래야 아니 근데 네. 진짜 주차하는 모습이 프로필이다 하는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요. 예, 네. 정말. 아무튼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마음 넉넉하게 마무리를 할 수 있어서 네. 우리 김정배 교수님과 또 김상남 소장님께 정말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두 분의 처방까지 함께했습니다. 처방대 처방이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